경기도 외곽의 신도시는 마치 거대한 공사장 같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크레인 소음과 레미콘 트럭들의 굉음이 하루 종일 귀를 때리죠. 김영자는 그런 소음 속에서도 꿋꿋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61년의 인생을 살아온 영자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여기서 세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박미숙이 앞장서며 길을 안내했어요. 미숙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로 짙은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걸음도 빠르고 말투도 시원시원했죠. 고객님, 이 동네는 정말 뜨는 곳이에요. 지금 사두시면 3년 후엔 가격이 2배는 오를 거예요. 영자는 미숙의 말을 들으며도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털어서 딸 지연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시집 가기 전에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엄마,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이 몇 번이나 말렸지만 영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경수가 실종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경찰서도 들락날락하고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도 올리고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도 해봤죠. 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남자 없이도 살 수 있어. 근데 딸한테만큼은 내가 다 해주고 싶어.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방 속 가계부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번 돈, 보험 만기로 받은 돈, 그리고 이경수가 남겨둔 적금까지. 모든 걸 합쳐도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 사기엔 빠듯했어요. 부동산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매물 사진들. 미숙은 커피를 내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객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영자는 조심스럽게 금액을 말했어요. 미숙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곧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신축은 좀 어렵고요. 재건축 대상지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건축이요? 네, 지금은 조금 낡았지만 몇 년 후에 새 아파트로 바뀌거든요. 그럼 시세 차익도 생기고 일석이조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잘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고 싶었거든요. 미숙은 책상 서랍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20년 된 아파트긴 하지만 관리가 잘 돼서 깨끗해요. 그리고 이 단지는 내년에 재건축 조합이 구성될 예정이거든요. 사진 속 아파트는 확실히 오래되어 보였지만 나름대로 단정했어요. 영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경수가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한번 보러 가볼까요? 미숙의 제안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보지도 않고 결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들은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미숙의 차에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신도시 풍경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곳곳에 공사 현장이 있었고 완공된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아직 논밭도 남아 있었죠. 따님분이 결혼하신다고 하셨죠? 네, 올 가을에요. 그럼 서두르셔야겠네요. 요즘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가거든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의 결혼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었거든요. 사위가 될 사람은 괜찮은 청년이었지만 딸이 시집 가고 나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어요. 이경수가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었고 지연마저 떠나면 길고 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거든요.
미숙의 차는 신도시 중심가를 벗어나 좀 더 한적한 곳으로 향했어요. 10분 정도 달리니 새하얀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사가 막 끝난 듯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조경도 예쁘게 가꿔져 있었어요. 어머, 여기 정말 괜찮네요. 영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어요. 처음에 보여준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그죠? 작년에 입주한 곳이에요. 여기 한 채가 나왔거든요. 원래는 예산을 조금 넘기긴 하는데 급매로 나온 거라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미숙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영자와 함께 내렸어요. 아파트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최신식이었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영자의 마음은 설렜어요. 12층이에요.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앞에 다른 건물이 없어서 전망도 좋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오니 정말 깨끗했어요. 미숙은 열쇠로 문을 열고 영자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나, 영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내질렀어요. 거실이 정말 넓었거든요. 30평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구조가 시원시원해서 더 넓어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주방도 넓고 수납 공간도 충분하죠? 미숙은 집 안 곳곳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방도 3개나 있었고 화장실도 2개였어요. 지연이 시집 가서 살기엔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채광이 정말 좋네요. 영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산이 보이고 아래로는 깔끔하게 정돈된 단지 내 공원이 보였어요. 지연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죠? 이런 집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특히 이 가격에는요. 미숙은 영자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영자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으니 계약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원래는 4억 5천이었는데 급매라서 4억 2천에 나왔어요. 고객님 예산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대출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죠. 영자는 잠시 계산해 봤어요. 2천만 원 정도 부족했지만 정말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몇 년간 더 일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가면 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그럼 계약서 한번 보시겠어요? 조건들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죠. 영자는 안경을 꺼내 쓰고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매매 조건,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일정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영자는 하나하나 읽어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소유자 이경수. 영자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봐도 분명히 이경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흔한 이름일 수도 있었지만 그 아래 적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보는 순간 영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 사장님,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은 영자의 표정이 이상한 걸 눈치채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 소유자 이경수라는 분 말이에요. 혹시 사진 같은 건 없을까요?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어요. 미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이요? 왜 갑자기 사진을? 그냥 궁금해서요.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분양 당시의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들이었죠. 여기 등기부 발급받을 때 서류가 있긴 한데 사진은 없어요. 대신 연락처하고 주소는 있네요. 영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주소란을 봤어요. 그곳에는 자신이 이경수와 함께 살았던 예전 집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일치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영자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남편이 여기
이 아파트의 소유자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졌는데. 미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자는 계약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분 언제 이 집을 사셨나요? 한 7년 전쯤이에요. 분양 받으실 때부터 계약하신 걸로 아는데요. 7년 전이라면 이경수가 실종된 지 3년 후였어요. 그 말은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뜻이었죠. 영자는 현기증이 났어요. 혹시 이분과 연락이 되나요? 글쎄요. 최근에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매로 나온 거거든요. 관리비도 밀리고 해서. 영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괜찮으세요? 미숙이 물을 가져다 주며 걱정했어요. 영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웠어. 병원에 가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집주인분 주소 좀 다시 확인해 봐도 될까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주소를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는 주소였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충격. 그리고 그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황당한 현실. 영자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이경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이틀 후 영자는 결국 그 주소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연에게는 마트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니 1시간 반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였지만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상가들과 재개발로 인해 올라간 고층 빌딩들이 낯설었어요. 서류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니 3층짜리 연립주택이 나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고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담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경수가 여기 살고 있을까? 용기를 내어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한 아주머니가 앞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이경수라는 분 사시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더니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경수 씨요? 저기 2층 집에 사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경수가 여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분이. 그런데 누구시길래 찾으세요? 아주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영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친척이에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 양반 요즘 좀 이상해요. 기억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기억이요? 네, 가끔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받으시고 여자분도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딸이랑 사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혼자 다니시더라고요.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기억이 안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딸이라고 한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분이 지금 집에 계신가요? 아마 계실 거예요. 요즘 거의 나가지 않으시거든요. 영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2층 집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남편을 생각하니 무서우면서도 설렜어요. 2층 문 앞에 서니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이경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문이 열리면서 이경수가 나타났어요.
10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누구시죠? 이경수는 영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이경수 맞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경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 누구시길래? 나 영자야, 김영자. 영자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경수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김영자요. 죄송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누가 왔어요? 잠시 후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나름대로 예뻤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은주라는 여자는 영자를 보며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아마 이경수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경수 씨의 아내예요. 영자의 말에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경수는 여전히 영자를 알아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영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경수는 영자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작은 식탁이 전부였지만 나름대로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이경수와 은주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 모르겠어요? 나 영자야, 30년 동안 같이 산 영자자. 영자는 이경수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은주야, 이분이 누구래? 이경수가 은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은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기억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몇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으셔서. 알츠하이머라고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알츠하이머까지 앓고 있다니요. 네,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어요. 아직 심하진 않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은주의 설명을 들으며 영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경수는 소파에 앉아서 자꾸 은주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왜 우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주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5년 전부터 함께 살았어요. 어르신이 혼자 계시기 힘들어 보이셔서. 5년 전부터요? 그럼 내가 남편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당신이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네요. 영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르신이 기억을 잃으시고 집도 못 찾으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은주의 변명을 들으며 영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경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자가 누구더라? 이경수가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영자는 희망을 품고 다가갔지만 이경수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은주야. 이 사람 누구야? 영자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영자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지연이 저녁을 차려놨지만 한 수저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경수의 멍한 표정과 은주의 당황한 얼굴이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딸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흘이 지났지만 영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경수 생각만 했습니다.
그가 정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결국 영자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쯤 도착했을 때 이경수는 앞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이경수는 고개를 들더니 또 그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시죠? 며칠 전에도 본 것 같은데. 네, 며칠 전에 왔었어요. 김영자예요. 김영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경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영자는 희망을 품었지만 이경수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영자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이경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은주 아세요? 은주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은주요? 네, 은주가 아침에 장 보러 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점심도 안 차려줬고. 이경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5년밖에 안 된 은주만 찾고 있으니까요. 저도 은주 씨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 혹시 지연이라는 이름 기억나나요? 지연이요? 지연이가 누구죠? 당신 딸이에요. 우리 딸.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경수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이라고요? 저한테 딸이 있나요? 있어요. 지연이라고 28살이에요. 올 가을에 결혼해요. 결혼이라. 그런 일이 있나요? 이경수는 머리를 감싸며 힘들어했어요.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어요. 영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어르신 들어가요. 점심 늦었어요. 은주는 이경수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영자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은주야, 이분이 나한테 딸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이야? 이경수가 은주에게 물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지연이라고요. 그런데 왜 안 와? 딸이면 아빠를 찾아와야 하는 거 아냐? 이경수의 순진한 질문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니까 찾아올 수 없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연이는 바빠서 그래요. 영자는 얼버무렸어요. 은주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병원에는 다니세요? 병원이요? 왜 병원에 가야 해요? 기억이 안 좋으시잖아요. 기억이 안 좋다고요? 저는 멀쩡한데요. 이경수는 의아해했어요. 자신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라면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약 드셔야 해요. 약이 뭐가 그렇게 많아? 이경수는 투덜거리며 여러 개의 알약을 먹었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은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영자는 은주를 베란다로 불렀어요. 은주는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심했어요? 작년부터요.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 치료는 받고 있나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약도 꾸준히 먹고 있고요. 그럼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행을 늦출 순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영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남편을 다시 찾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거든요. 내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어르신은 이제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만 주지 마세요. 은주의 말에 영자는 화가 났어요. 혼란을 준다고요? 제가 그 사람 아내예요. 하지만 어르신은 기억하지 못하시잖아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으실 뿐이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경수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왜 싸워요? 은주야,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요. 은주는 이경수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영자는 혼자 베란다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자는 지연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아빠가 살아있다고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살고 있더라. 다른 여자요? 그럼 아빠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아니야, 기억을 잃고 나서 그 여자가 돌봐준 것 같아.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아빠를 그냥 둘 수도 없고. 엄마 정신 차려요. 10년 동안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산 사람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픈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아픈 건 핑계예요. 엄마는 왜 저 사람을 또 찾아가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니. 내 아빠인데. 아빠라고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모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어요. 지연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영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연의 말도 맞고 은주의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수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요. 2주일이 지났지만 영자와 지연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지연은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영자는 그런 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자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자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성심병원 간호사 최미경이라고 합니다. 이경수 씨 보호자 연락처로 나와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영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라니 영자는 이경수의 보호자로 등록된 적이 없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이경수 씨가 응급실에 계세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오셨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깨어나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분이 와서 서류 작성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영자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성심병원은 이경수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경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경수 씨, 영자가 다가가자 이경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누구세요? 나 영자야 괜찮아요? 영자가 누구더라? 이경수는 중얼거리다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에서 쓰러지셨대요. 같이 사시는 분이 신고하셨고요. 은주 씨요? 은주 씨는 어디 있어요? 아, 그분은 조금 전에 가셨어요. 서류 작성하고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자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간호사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환자분을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돌보기 힘들다면서요. 요양원이라고요? 네,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이요. 요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셔서 혼자 두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은주가 이경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요. 그분이 보호자예요? 아니요, 실제 보호자는 김영자 씨로 되어 있어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호자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서류 작성할 게 좀 있어서요. 간호사는 영자를 원무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들고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 제가 그동안 돌봤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배우자분이 보호자시거든요. 은주는 짜증을 내며 서류를 탁자에 내려놨어요. 그때 영자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여사님,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이경수가 쓰러졌다고. 아, 그러셨군요. 마침 잘 됐네요.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동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은주는 서류를 영자에게 내밀었어요. 영자는 서류를 받아보니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어요. 어르신 상태가 너무 나빠지셨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영자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재산 처분 동의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 아파트를 팔아서 치료비랑 요양원비로 쓰려고요. 영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은주가 이경수의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니요. 잠깐만요. 그 아파트는 제가 사려던 집이에요. 뭐라고요? 이경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말이에요. 제가 부동산에서 보고 계약하려던 집이었어요. 은주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그건 어르신 재산이에요. 맞아요. 이경수 재산이죠. 그런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해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돌봤는데 당연히 권리가 있죠. 권리라고요? 당신은 남의 남편 데려다 돈만 쓰게 하고 이제 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버린다니요? 저도 어르신을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라고요? 본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병원 직원이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이야말로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어르신이 기억 잃고 헤맬 때 어디 계셨어요? 은주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자신은 10년 동안 이경수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법적인 아내예요. 법적인 아내면 뭐해요? 어르신은 김 여사님을 기억도 못 하시는데.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경수는 정말로 영자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김 여사님이 돌보실 거예요? 그럼요. 제가 돌볼게요. 영자의 말에 은주는 비웃었어요. 어떻게요? 돈도 없으면서.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어르신 치료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예요? 영자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500만 원이라니 영자가 마트에서 한 달 벌어봐야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게요. 당신은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나가라고요? 네, 이경수는 제가 돌볼 테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마세요. 은주는 화가 났는지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좋아요,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은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원을 나가버렸어요. 영자는 혼자 남아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와 재산 처분 동의서가 여전히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는 서류를 찢어버리고 이경수가 있는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이경수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영자를 보고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은주 어디 갔어? 이경수는 은주만 찾았어요. 영자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 영자야.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돌볼게. 이경수는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영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지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경수는 결국 2주일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영자는 매일 병원에 나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처음엔 간병인을 쓰려고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마트 일도 당분간 쉬기로 하고 이경수에게 매달렸습니다. 또 왔네요. 이경수는 영자를 볼 때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왔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누구시길래 매일 와요? 가족이에요. 네, 가족이에요. 영자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대신 이경수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챙겨왔습니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영자는 사과를 깎아서 이경수에게 건넸어요. 이경수는 의아해하면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단맛이 좋네요. 어디서 샀어요? 시장에서요.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과일 가게에서. 예전에요. 저를 아신 지 오래됐나 보네요. 네, 아주 오래됐어요. 영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결혼 사진부터 신혼여행 사진, 지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까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한번 봐주실래요? 이경수는 호기심을 보이며 사진첩을 받았어요. 첫 페이지에는 둘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영자와 이경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사람 저인가요? 네, 맞아요. 30년 전 모습이에요. 젊네요. 그런데 옆에 이 여자분은 누구예요? 이경수는 영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영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김영자. 김영자, 그럼 이 사진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에요. 우리 결혼식. 이경수는 놀라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결혼식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부부라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죠? 이경수는 머리를 쥐어짰어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볼게요. 영자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겨가며 설명해 줬어요.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첫 집에서 찍은 사진, 지연이 태어났을 때 사진까지요. 이 아기가 우리 딸이에요. 네, 지연이에요. 이제 28살이 됐어요. 28살이라니 이렇게 작던 아기가요. 이경수는 신기해하며 지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봤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예쁘네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바빠서 병원에는 못 와요. 영자는 지연에게 여러 번 함께 오자고 했지만 지연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거든요. 매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경수가 조금씩 변화를 보였어요. 영자를 봐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대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아, 사진 아주머니 오셨네요. 이경수는 영자를 사진 아주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친숙해진 건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여행 다닌 사진들이에요. 영자는 새로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제주도 여행, 부산 여행, 설악산 등반 등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들을 다 다녔어요. 네, 결혼 기념일마다 여행을 다녔거든요.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이경수는 아쉬워했어요. 점점 자신의 기억 상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이경수가 창밖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세요? 어디 아파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슬퍼져서. 무슨 일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누군가가 우는 꿈이었어요. 여자가 혼자서 엄청 슬프게 우는 꿈. 영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자신을 기억하는 건 아닐까?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왠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경수는 고개를 돌려 영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울었어요? 네, 얼굴을 보니까 많이 운 것 같은데. 낯익은 얼굴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죠?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경수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였어요.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서요. 소중한 사람이요. 돌아왔어요. 영자는 이경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네,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이경수는 영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그날 이후로 이경수는 영자에게 좀 더 친근하게 대했어요. 여전히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감정만큼은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뜻밖의 사람이 와 있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지연은 이경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경수도 지연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우리 딸이에요. 영자가 소개하자 이경수는 놀라며 지연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요? 사진에서 본 아기가 이렇게 컸다고요? 네, 이제 결혼도 해요. 결혼이라 축하해요. 이경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지연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이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영자는 지연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경수가 퇴원하는 날 영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으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은주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영자네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어요. 방이 하나뿐인 작은 원룸이었거든요. 퇴원 계획은 세우셨어요? 담당 의사가 물었어요. 영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집에서 돌보려고 해요. 혼자서 돌보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텐데요. 간병인을 쓰시거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양원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그렇다면 주간보호센터라도 알아보세요. 낮에만 맡기고 저녁에 데려오는 곳이에요. 의사는 몇 군데 센터 정보를 적어줬어요. 영자는 감사 인사를 하고 이경수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경수가 물었어요. 영자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단 제 집에 가요. 당신 집이요? 우리 집이 아니라요. 우리 집은 지금 좀 복잡해서요. 영자는 어쩔 수 없이 이경수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경수는 좁은 집을 둘러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임시로 있는 거예요. 지연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준비를 해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여기 침대가 하나밖에 없네요. 어디서 자야 해요? 이경수의 순진한 질문에 영자와 지연은 당황했어요. 정말 어디서 재워야 할까요? 소파에서 주무세요. 제가 이불 깔아드릴게요. 지연이 재빨리 소파를 정리했습니다.
이경수는 불편해하지 않고 앉아봤습니다. 괜찮네요. 푹 쉬네요. 저녁이 되어 지연이 음식을 차렸어요. 간단한 찌개와 반찬이었지만 이경수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라니, 사진 아주머니 말이군요. 이경수는 여전히 영자를 사진 아주머니라고 불렀어요. 지연은 그런 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지연과 함께 방에서 잤어요. 이경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요. 새벽에 갑자기 소리가 나서 영자가 나가봤더니 이경수가 없었습니다. 이경수 씨, 이경수 씨. 영자는 급하게 집안을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설마 밖으로 나간 건 아닐까요? 영자는 옷을 급하게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이경수는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그네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경수 씨, 왜 여기 있어요? 사진 아주머니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추워요. 들어가요. 집이 어디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경수가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병이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영자는 이경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병원에서 말한 주간보호센터라도 알아보세요. 다음 날 영자는 주간보호센터를 찾아갔어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낮 동안 돌봐주는 곳이었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점심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있어요. 80만 원 영자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경수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등록할게요. 영자는 마트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경수 센터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센터에서 이경수를 데려오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몸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영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이경수를 센터에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 마트에서 일한 뒤 저녁에 다시 센터에서 이경수를 데려와야 했거든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지연이 걱정했어요. 영자는 눈에 띄게 말랐고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언제까지요? 아버지 병은 점점 나빠질 텐데.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경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자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수 씨가 다른 어르신과 싸웠어요.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자는 급하게 센터로 갔습니다. 이경수가 다른 할아버지와 다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경수가 다른 사람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우기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들어 혼란이 심해져서. 센터 선생님이 말했어요. 증상이 심해지시면 저희 센터에서도 돌보기 어려워져요. 전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영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센터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와서 지연과 상의했습니다. 전문 병원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영자의 말에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을요? 여기가 우리 전부인데요. 그래도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어. 엄마, 정신 차려요. 집까지 팔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알아볼게. 영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비록 어려워도 이경수를 끝까지 돌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주였습니다. 김 여사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어르신 일로 할 말이 있어요. 영자는 다음 날 은주를 만났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저도 들었어요. 센터에서도 힘들어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어르신을 다시 돌보고 싶어요. 뭐라고요? 어르신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허전해요. 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영자는 놀라며 은주를 바라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그것도 제가 해결할게요. 어르신 아파트를 팔아서 전문 병원에 모시려고 해요. 그럼 저는 김 여사님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어르신을 둘이서 돌보는 거예요. 은주의 제안에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돌보자니 그런 게 가능할까요? 영자는 며칠 동안 은주의 제안을 고민했어요. 함께 이경수를 돌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 물었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은주 씨와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봐야겠어. 다음 날 영자는 은주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정말로 함께 돌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을 혼자 두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은주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어르신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집 2채를 사는 거예요. 하나는 어르신이 쓰시고 하나는 우리가 번갈아가며 간병하는 용도로요. 2채라니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어르신 아파트가 꽤 비싸게 나갈 거예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영자는 은주의 계획을 들어보니 현실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함께 하려고 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어요. 혈육이 아니다 보니까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님은 어르신의 진짜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이경수는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도 가족인 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어르신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은주의 말에 영자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은주도 나름대로 이경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해봅시다. 정말이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제 딸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지연 씨도 어르신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일주일 후 영자와 은주는 이경수와 함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경수의 아파트를 내놓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집을 팔아요? 여기가 우리 집 아니에요. 이경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요. 새 집이요. 재미있겠네요. 이경수는 순진하게 좋아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한 달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경수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고 그 돈으로 작은 집 2채를 샀습니다. 하나는 이경수가 살 집이고 하나는 간병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지연이도 함께 왔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새 집 어때요? 넓고 좋네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랑 살아요?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와서 돌봐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들이 누구더라? 이경수는 여전히 가족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영자와 은주는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이경수를 돌보기로 했어요. 지연이는 주말마다 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요.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영자와 은주가 함께 있을 때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은주가 이경수에게 물었어요. 된장찌개 어때요? 된장찌개요?
좋아요. 함께 만들까요? 영자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럽시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본 이경수는 신기해했어요. 당신들 사이가 참 좋네요, 친구예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영자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이가 됐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경수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어요. 환경이 바뀌고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담당 의사가 설명했어요. 물론 병 자체가 나은 건 아니지만 진행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영자는 안도했습니다. 이경수를 잃을까봐 두려웠는데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봄날 지연이 약혼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버지, 이분이 제 약혼자 김민호 씨예요. 약혼자라고요. 축하해요. 이경수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비록 지연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기뻐하는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결혼식에는 언제 해요? 다음 달이에요. 아버지도 오실 거죠? 물론이죠. 제가 꼭 가야죠. 이경수는 신이 났어요. 영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이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함께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결혼식 날 이경수는 양복을 차려입고 참석했어요. 비록 정확한 상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누구 딸이에요? 이경수가 옆에 앉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이라고요. 그럼 저도 아버지인 거네요. 네, 맞아요. 아버지라니 기분이 좋네요. 이경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자, 이경수, 지연이 그리고 은주까지. 어색한 조합이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지만 가족 같아요. 그날 저녁 영자는 이경수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경수는 창밖을 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서. 뭐가 그리워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뭔가가. 이경수는 영자를 바라봤어요. 당신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마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그런가 봐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요? 얼마나 오래요? 아주 오래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경수가 자신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나고 영자와 은주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경수를 돌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영자 씨, 오늘 병원 검진 결과 어땠어요? 많이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역시 사랑받으면서 사는 게 최고의 치료인가 봐요. 이경수는 지금도 가끔 혼란스러워하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지연이도 이제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라고 소개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어느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이경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영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저를 돌봐주니까요.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경수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에요. 이경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걸요. 비록 과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현재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경수를 다시 찾은 지 2년이 됐다. 처음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감사하다. 비록 예전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다. 은주와도 친구가 됐고 지연이도 아버지를 받아들였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행복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다. 영자는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그리고 이경수가 평안하기를 말이에요. 이경수의 방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편안한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문을 살며시 열어 이경수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비록 어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하루가 될 겁니다.